예비 필라테스 먼저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이러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코 이렇게 하면 뚜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이 소통하는 공간 필라테스 초입니다. 지난번 유튜브 영상에서 오십견 증상 또는 유착성 관절 낭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증후군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운동을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오십견뿐 아니라 모든 어깨 재활 운동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 어깨 관절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운동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거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면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적용하면 좋지 않은 운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네. 오십견 증후군 운동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운동 중에 하나가 세라밴드로 저항을 조사하는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어깨의 말단부가 공중에 떠 있는 움직임이죠. 이런 움직임을 우리는 열린 사슬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어깨 관절이 충분히 안정화되기 어려운 운동인데 여기에 세라밴드로 저항까지 준다면 오히려 어깨에 더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또 많이 하시는 스트레칭 중에 이렇게 벽에서 하는 렌젤 스트레칭 있죠? 오십견에서 잘 안 되는 동작 중에 대표적인 동작이 회전 움직임인데요. 이런 회전의 가동 범위를 늘리려고 억지로 통증을 참아가면서 이런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육의 찢어짐이나 파열 같은 2차적인 조직의 손상으로 통증이 더 심화될 수 있는 점을 주의하셔야 해요. 그러면 필라테스 동작들 중에서도 스트랩을 잡고서 이제 무리하게 움직이는 동작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어떤 동작들을 진행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리포머에서 할 수 있는 재활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기 이전에 매트에서 할 수 있는 예비 필라테스 먼저 진행을 해보고 리포머 운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매트에서 할 수 있는 예비 필라테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발기기 자세 한번 도와주세요. 네, 이 네발기기 포지셔닝은 손의 말단부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닫힌 사슬 자세죠. 그래서 어깨 관절을 좀 더 안전하게 운동시킬 수 있는 포지셔닝입니다. 왼쪽 손 위에 오른손을 포개실 거예요. 양쪽 손을 포개어 놓는 포지셔닝이죠. 여기서 고관절과 무릎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어깨의 움직임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자, 고관절을 뒤로 접어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동작이죠. 이때 어깨 관절을 조금 더 감각을 올려주기 위한 큐잉으로 손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을 느껴보시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좀 더 밀어보세요. 그때 어깨 주변으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시고 어깨가 과하게 긴장돼서 으쓱되면 그 긴장만 살짝 내려놓은 상태를 유도해 주시고요. 여기서 반대쪽에 있는 엉덩이뼈, 자골결절이 반대쪽 뒤꿈치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내려가시면 대각선 움직임이 만들어져요. 이런 대각선 움직임은 어깨 관절의 굴곡 신전뿐만 아니라 약간의 외전과 그리고 회전의 움직임까지 촉진시킬 수 있어서 직선 움직임보다 좀 더 효율적입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반대쪽 손 위에 손 포개시고 바닥을 느끼는 손바닥 조금 더 밀어내셔서 어깨 주변 넓어지게 그리고 머리와 꼬리뼈는 길어지게요. 반대쪽에 있는 엉덩이뼈가 뒤꿈치 쪽으로 향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죠. 자, 이 움직임은 어깨 관절을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깨에서는 좀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통증을 덜 유발시키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동작에서도 통증이 나타나신다면 천천히 동작을 진행해서 조금씩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리포머에서 할 수 있는 오십견을 위한 재활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최영 선생님, 자, 네발기기 자세를 준비해 주세요. 네.
이 박스를 올려놓게 되면은 팔을 지탱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면서 좀 더 안정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박스를 올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스프링은 처음에는 전부 다 걸어서 슬라이딩 보드가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동작을 하시면서 어깨에 좀 더 큐잉을 주시는 게 중요해요. 팔꿈치를 박스를 눌러서 살짝 밀어내시고 날개뼈는 서로 멀어지게, 머리와 꼬리뼈가 서로 길어지게, 자,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큐잉을 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매트에서 했던 동작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대각선으로 엉덩이를 내려서 내 어깨 관절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동작. 여기서 먼저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반대쪽으로도 한번. 그래서 이걸 예비 동작으로 하실 때 팔꿈치가 박스에서 떨어지지 않게 눌러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이 동작이 숙달되시면 리포머를 밀어내는 동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스프링을 조금만 거실 거예요. 자, 무게를 한 번에 다 빼지 마시고 회원님이 어깨 관절이 안정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무게를 줄여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선생님은 슬라이딩 보드를 다리로 컨트롤 해줄 거예요. 제 무릎이 지금 슬라이딩 보드 위에 있거든요. 자, 어깨 넓어지게, 머리 길어지게, 그리고 슬라이딩 보드를 밀어내세요 하면은 어깨에 굴곡, 그리고 다시 신전. 어깨에 굴곡, 신전. 이때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어깨 긴장을 계속 이완해 주시고요. 잠시 기다려 볼게요. 자, 어깨가 충분히 안정화될 때까지 등척성 수축으로 유지하는 느낌. 천천히 다시 돌아갈 때 날개뼈 주변에 살짝 손을 컨택해 주시면 날개뼈 주변과 어깨 관절을 좀 더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 동작이 숙련이 되시면 이제 고관절을 신전시켜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숏스파인 동작이죠? 어깨는 넓어지고 머리는 길어지는 방향성에 대한 큐잉 한 번 더 주시고 슬라이딩 보드 밀어냈다가 당겼다가 이때 선생님들은 무릎으로 계속 슬라이딩 보드를 컨트롤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회원님이 확 하고 앞으로 급정거 하실 수 있거든요. 스톱, 여기서 잠시 멈추시고 다시 밀어내서 무릎으로 계속 컨트롤링 하면서 큐잉을 주고 있고요. 여기서 잠깐 기다려 볼게요. 등척성 수축으로 유지하시고 천천히 다시 돌아가면서 한 번만 더요. 쭉, 좋습니다. 다시 천천히 돌아오세요. 어깨 굴곡 신전을 촉진시켰다면 이제 외전, 내전에 대한 움직임을 촉진해 볼게요. 옆으로 앉은 상태죠. 다리는 머메이드 포지션에서 숄더 레스트 뒤쪽으로 발등이 오시는 게 편하십니다. 자, 이때 스프링 전부 다 걸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깨 팔꿈치의 위치는 우리가 스캡션이라고 얘기하죠. 상완 골두가 어깨 관절에 쏙 들어가 있는 포지셔닝을 스캡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지셔닝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깨 관절이 이렇게 앞으로 늘려 있으면 상완 골두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게 안으로 쏙 들어가는 포지션 만들어 주시고요. 팔꿈치의 위치와 손목의 위치가 서로 연결돼서 편안해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체중을 지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팔꿈치에 체중을 지지하시고 머리는 역시 길어지게. 자, 엉덩이를 들어서 셋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 동작만으로도 사실 좀 힘들거든요.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대쪽 손 같이 손등에 포개주세요. 자, 양손 포개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할 수 있는 만큼요. 이때 머리가 이렇게 분리가 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머리가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머리를 살짝 어시스트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 자세가 어느 정도 숙달되셨다면 이제 한 손을 천장으로 쭉 뻗어주시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 누르게 되면은 반대쪽 어깨에 어프록시메이션 저항이 걸려요. 그때 어깨가 좀 더 안정화되는데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계속 어프록시메이션을 주고 있어도 괜찮지만 가능하시면 1kg에서 2kg 정도의 아령을 이렇게 잡게 하시면은 저항이 반대쪽 어깨로 들어가면서 좀 더 어깨가 안정화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엉덩이를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어깨 관절이 무게를 지탱하는 경험을 시켜주실 거고요. 어깨 관절에 저항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가면은 뇌에서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통증 역치를 좀 내리게 돼요. 자, 이 동작이 숙달되셨다면 이제 스프링을 좀 줄여서 놓고요. 자, 엉덩이를 들지 않은 상태에서
팔꿈치로 슬라이딩 보드를 밀어내는 거죠. 자, 그쵸? 손을 이렇게 들어서 반대쪽 손이랑 연결해서 쓰시는 게 좀 더 안정감이 느껴지실 수가 있고, 이렇게 아령을 아까처럼 다시 들려서 그때 힘선이 반대쪽 어깨랑 일직선이 되는 게 중요해요. 다시 왔다가, 그렇죠. 이렇게 외전, 내전의 움직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동작입니다. 여기서 회전에 대한 움직임까지 촉진시키고 싶으시면 손바닥의 위치를 안쪽으로 조금 더 넣으셔서 조금 더 내외전의 움직임을 촉진시킬 수가 있고요. 다시 반대로 바깥쪽으로 손바닥을 돌리게 되면은 좀 더 외전의 폴스를 촉진시킬 수가 있는데, 이 동작은 불안하실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숙달되신 후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리포머를 이용한 재활 운동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회원님들께 어떤 동작을 적용하면 좋을지 감이 좀 오네요. 그룹 레슨 때 이렇게 어깨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어떤 시퀀스를 적용하면 좋을지 회원 선생님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초희 원장님이 알려주신 동작들을 바탕으로 그룹 레슨 때 적용할 수 있는 시퀀스를 한번 짜볼게요. 수영 선생님이 준비하신 그룹 레슨 시퀀스로 다시 만나뵐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